네, 안녕하세요. 수학 담당하고 있는 송준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PPT 보시면은 일단 JMT 수능 수학이라고 적혀 있는데 JMT는 준석 매스 티처 줄임말이라서 제가 이니셜처럼 사용하고 있는 단어고요. 자, 그래서 제 간단한 소개부터 이제 해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강남대성 학원에서 지금 수학 담당하고 있고, 주로 제일 앞반에서 지금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은 올해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수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드리자면은, 일단 매스컴에서 많이 들으셨던 대로 지금 불수능이라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제가 수학 강사 입장에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최근 3개년에 출제됐었던 문제 중에서는 6구 수능 통틀어서 최근 3년 동안의 문제 중에서는 좀 어려운 편에 속했던 게 이제 맞아서 학생들 입장에서 좀 힘들었던 시험이 맞고요. 근데 어렵다라고 얘기는 해드리긴 해드리지만은 정말 불자가 붙을 정도로 정말 과하게 진짜 어려웠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사실 그 정도 급은 아니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사실 최근 3년 동안 다른 과목과는 달리 수학 과목에 있어서 그동안 6구 수능 3년 동안 평가원에서 출제한 수학 문제가 과하게 어렵다거나 과하게 쉽다라는 얘기를 안 들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출제가 잘 됐었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3등급도 이제 잘 변별이 될 수 있게끔 출제가 잘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렇게 이제 설명회 자리에서 어머님들께 이제 설명을 했을 때는 최신 기조는 어떤가라고 했을 때 4년 전, 5년 전처럼 극악의 킬러 문제가 존재하지는 않고, 킬러 문제가 난이도가 하락한 대신에 준킬러 문항의 난이도를 올려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어려운 시험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게 경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보통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가 이제 잘 유지가 되면서 올해 6편까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골고루 이제 4점짜리가 이제 골고루 배치되면서 잘 출제가 되고 있었던 와중이었는데, 괜히 유평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님께서 얘기를 해버리시는 바람에 킬러를 배제하라. 근데 원래가 상위권 학생들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인정했었던 대로 원래 애초에 수학에서는 킬러를 안 내주고 있었고 적절히 이제 잘 내고 있었던 와중인데, 킬러를 빼라라고 해버리다 보니까 7월에 이제 발표를 해서 킬러를 원천봉쇄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킬러 문항에 대해서 이제 저격이 들어가고 킬러 문항 때문에 이제 좀 떠들썩했었는데, 7월의 발표에 대해서 아마 어머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은, 근데 이게 또 수학 시험을 경험한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그냥 매스컴에서 발표한 대로 들으시는 거는 좀 다를 거기 때문에, 대체 7월에 킬러라는 거를 뭘로 정의를 했었냐면은 사실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의 평가원 문제 중에서 이러이러한 게 킬러다라고 몇 문제를 선정을 한 다음에 킬러인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놓긴 해놨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킬러로 지목됐었던 문항은 어떤 일정한 기준이란 건 없었고, 정답률 20% 이하의 문제를 킬러라고 정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 중에서는 킬러 문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객관식은 찍어도 20%는 나오기 때문에 20% 이하의 정답률인 문제를 킬러라고 일단 말을 붙인 다음에 설명을 자질구레하게 이제 붙이기 시작하면서, 근데 거의 컨트롤 CV로 똑같은 말 반복이거든요. 고등학교 과정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어서 시간 내에 해결하기 힘들다, 실수를 유발한다라고 해서 중고등학생한테 이 문제가 왜 킬러인지 설명해 보세요라고 해도 말할 법한 내용을 그냥 짜집게 해서 이제 붙여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이 끝나고 나서 대체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지에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사실 강사 입장에서도 대체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했었는데, 이제 9평 때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22번이나 30번 보통 때는 정답률이 굉장히 이제 안 나오는 그런 문항들을 좀 쉽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킬러가 진짜 완전히 사라졌구나, 이제
정답률 20% 이하의 문제는 내지 않는가 보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이제 어떤 문항이든지 시간만 있으면은 다 풀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좀 자신감이 있었고, 사실 최상위권이 좀 변별은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점자가 2,50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의대 인원보다 수학 만점이 더 많으니까 최상위권 변별은 좀 안 됐지만은, 근데 그런 와중에 그래도 문제를 잘 출제한 편이다 보니까 1컷, 2컷, 3컷은 잘 분별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게 대체 킬러는 안 냈는데 어떻게 변별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했었는데 9편 끝나고 나서 이거는 제 뇌피셜 아니고 공식적으로 평가원에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이 킬러를 배제한 대신에 평소에 기출문제에서 묻지 않던 거를 물어서 학생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었다라고 해서 평소에는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를 반복 학습하고 유형 정리를 잘 돼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성실하게 공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내공이 튼튼하고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신유형이 출제가 돼도 감당이 됐었지만은 좀 스킬 위주로 기출문제 분석 정도로만 이제 했었던 학생들은 신유형에 이제 대비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유형이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한 건 아니었는데 새로운 유형에서 학생들이 좀 힘들어한 부분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발표했었던 거는 평소에 출제하지 않았던 번호대에 문항 번호를 좀 섞어서 학생들의 좀 혼란을 줬다. 참 유치한 발상이긴 한데, 좀, 15번에 이런 주제 냈었는데, 다른 주제로 내보고, 뭐, 이렇게 좀 뒤죽박죽으로 좀 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평이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진짜 킬러는 진짜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제 색다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걸로 변별력을 주나 보다라고 이제 그 예측이 되다 보니까, 9월 이후에 출제됐었던 이제 실무에서도 다 그렇게 반영이 돼서, 실무 난이도가 굉장히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방심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실무가 이제 쉬워지다 보니까 대성에서는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수학 90점 이상이 3분의 1이 넘어갈 정도로 실무 난이도가 이제 많이 내려갔었고 사실 강사 입장에서 학생들의 어떤 방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긴 해주는데 저도 올해가 그동안 제가 그래도 강의 경력이 지금 15년에서 20년 사이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올해가 강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학생들이 점수는 또 잘 나오고 문제는 또 쉽게 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주면 이건 반윤스럽잖아요 해서 어려운 문제는 또 안 풀려고 하고 점수는 또 잘 나오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풀다가 정리하다 보면 잘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고 학생들의 방심이 좀 두렵긴 두려웠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참 뭐 다른 과목도 있는데 뭐 수학에 대해서 점수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을 해도 뭐 학생들이 뭐 그렇게 이제 공감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까보고 났더니 평가원이 이번에 제대로 뒤통수를 쳐서 저도 평소 때는 학생들한테 모의고사 점수 신경 쓰지 마시고 수능이라는 건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얘기는 해줬지만은 저조차도 구평 이후에는 올해 수능은 진짜 미국처럼 무슨 자격시험화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졌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방심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수능날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게 불이었다라기보다 학생들이 쉬운 어떤 수능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렇게 약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제 터진 건데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아마 얘기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이번 시험에서 지금 22번이 진짜 킬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킬러는 확실히 누가 봐도 킬러입니다. 문제를 보면은 가나다 조건이 있고 문항이 굉장히 길게 있어서 해석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수능 22번은 문제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조건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 이 발표했을 때 지금 여기 상황상 좀 숫자들이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이제 지금 22번이 정답률이 1.5%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뭐 킬러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없었고 그래도 정답률이 20% 이하인 거는 안 내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만 바꿔서 킬러는 아닌데 변별력 있는 문항이라는 또 이제 이상한 표현으로 킬러는 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고 근데 지금 잘 안 보이셔서 그런데 지금 22번이 정답률이 1.5%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30번이 2.8%, 29번이 정답률이 5.4%, 20번이 정답률이 14.2%, 28번이 14.3%, 14번이 14.5% 이렇게 해서 사실 평가원이 이것이 킬러다라고 정의했을 때 정답률 20%를 킬러라고 부를 거야 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정답률 20% 이하인 문항만 뽑아서 킬러라고 말을 했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정답률 20% 이하가 6문제나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킬러라는 거에 어떤 명확한 하여간 기준이 없고 정말 킬러가 없어졌냐 있냐 변별력 있는 문항이 있냐 없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분명히 구평 때 너무 만점자가 많다 보니까 최상위권에 대한 어떤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고 그래서 킬러라는 뭐 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시험이라는 거에서는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해서 변별력 있는 문항이 그래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그 와중에 21번도 27번도 19번까지도 보시더라도 19번이 지금 정답률이 24%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을 해보면은 말로는 하여간 뭐 쉬울 것처럼 얘기를 했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제 뭐 보시면 되고 이번 시험이 학생들 입장에서 더 어렵고 좀 컷 점수가 조금 더 내려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이것도 좀 잘 안 보이셔서 그런데 28번이 객관식인데 정답률이 14.3%고 14번도 객관식인데 14.5%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객관식은 어떻게 출제해도 웬만하면은 20% 넘어가는 정답률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구평 때 끝나고 평가원에서 이제 얘기했었던 게 문항 번호를 바꿨다, 뭐 답안의 개수를 좀 이게 달리했다라고 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성실히 공부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문항에 해당하는 28번이나 14번이 잘 안 풀린다라고 했을 때 앞번호에서 풀었던 문제들 중에 정답 개수가 좀 많이 비어있는 번호를 찍어주게 되면은 이게 정답 확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하다가 마지막 한 문제는 좀 찍어서 맞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답 개수가 5번이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찍는 데 있어서 번호가 많았었던 문항을 찍었어야 정답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답률이 20%가 안 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평 때 일단 발표했었던 그대로 일단 나오긴 나온 거거든요. 킬러는 안 낸다라고 했는데 좀 색다른 문항을 이제 출제를 했다. 그래서 지금 요 문항들이 분명히 이제 예전 기출문제랑은 뭐 물론 유사한 문항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예전 기출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 그 다음에 좀 색다른 어떤 문항 구성, 그 다음에 이제 답 개수에 대해서 약간 좀 장난질을 좀 쳐놓은 이런 부분 때문에 불까지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그렇다라고 해서 최근 3개년 수능 중에 과하게 심하게 어려운 거는 아니었고 그냥 최근 3개년 중에 좀 제일 타이트한 회차긴 한데 그 정도 급은 아니었는데 학생들이 방심의 결과와 약간 낯설음 그리고 일단 1교시 때 국어 때부터 멘탈이 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해서 불이란 얘기까지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사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강사의 입장에서 올해 수업하는 게 정말 제일 힘들었었고 수능 전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년에는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수능 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올해 학생들도 이런 상태였는데 내년에는 수학 공부를 더 많이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수학이 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지금 반응 자체가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 내년에는 평가원을 믿지 않으리라 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약간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킬러라는 말에 대해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따질 필요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분명 변별력 있는 문제는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자녀분들한테 이제 댁에 가셔서 어느 단원이 공부하는데 힘드니라고 하면 당연히 웬만한 학생들은 90% 이상의 학생들은 당연히 미분적분이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미분적분이 어려울 것 같으면은 22번 30번만 틀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꼭 뭐 미분적분이라고 그건 어렵고 다른 과목은 잘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건 아닌데 학생들한테 당연히 물어보면 미분적분이 어려워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근데 실제로는 골고루 전 단원에 걸쳐서 골고루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고 심지어 지금 정답률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이네요. 지금 뭐 8등, 9등인가 9등, 10등인가 아마 그럴 텐데 지금 3점짜리 문항이 지금 두 개가 지금 오답률 8291을 찍었거든요. 이 문제는 말은 3점인데 실제로는 한 3.9점 정도를 줬어야 되는 문제라서 평소 같으면 4점에 냈어도 그럴 법하긴 한데 근데 실제로 근데 당연히 이제 3점은 3점인 거고 3점 치고 까다로워서 그렇지 정답률이 20몇 프로가 나올 정도의 그런 문항이 아닌 건데 학생들이 요거는 이제 3점짜리다 보니까 이제 뭐 방심하고 있다가 예, 3점이 왜 원방이 잘 안 풀리지?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많이 좀 그 흔들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머님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들은 뭐 미분적분만 공부를 좀 똑바로 하고 그 단원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단원은 혼자서 해도 충분해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로 정답률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년 수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사실 뭐 어머님들께 얘기해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앞으로 이제 뭐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그래서 뭐 이번에 특히 이제 올 고3이었던 학생들이 내년에 재수를 한다 그러면 아마 그 학생들은 아마 뭐 마음 뼈저리게 지금 느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3들은 이번 수능을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풀어봤더라도 직접 경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그 감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단원이 꼭 어렵게 나오는 건가? 이번 회차는 이렇게 될 것인가? 다음 수능은 이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은 자꾸 그거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어하고 그 예측에 대해서 본인이 내린 본인의 어떤 결론, 이 문제는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어려운 문제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는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자의적으로 보통 해석하고 본인이 편한 대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고정관념 자체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평가원의 취지가 진짜 극악의 킬러 문제를 내겠다도 아니고 평소에 기출문제에 안 냈던 거를 내서 정말 기본 내공, 피지컬이 있는 학생은 진짜 그야말로 해결이 가능하지만은 단순히 스킬 위주로 공부한 학생들이 탈피하기 진짜 쉽지 않은 점수 올리기가 내공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시험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결국은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난이도나 뭐 출제 내용이나 뭐 이런 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공부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득점을 노리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태인 거고 뭐 어떤 단원이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두서없이 어떤 단원에서든 간에 틀릴 수 있는 요소들을 집어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런 걸 가리지 말고 전 단원에 걸쳐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어떤 적응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수능에 대해서 이제 뭐 대비하는 뭐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래서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기출문제의 어떤 중요성이 조금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까지 거의 이제 기출문제를 2회독, 3회독까지 이제 하면서 기출 분석을 했었는데 뭐 당연히 근데 신유형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상황을 출제한다라고 하지만 30문제 전체가 신유형일 리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출문제 분석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기출문제를 요새는 이제 보통 6평 이전에 이제 분석을 좀 끝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러니까 기출을 틀어서 지금 내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서 기출을 알기는 알되 그 기출을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상황, 다양한 상황, 까다로운 상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제 이해하고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그런 시간이 이제 중요해지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엔제나 실무의 어떤 비중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중요성이 나날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기출문제를 빠르게 분석을 해낸 다음에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좀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강의의 이제 뭐 특징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은 당연히 이제 뭐 겨울방학 그 시즌 1 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기출문제만 하는 건 아니고 기출문제 위주로 그래도 그동안 출제됐었던 유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면서 그래도 이제 출제됐었던 유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뭐 어머님들께서 그래도 이제 그 제 프로필이나 이런 걸 보셨을 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은 과학부 출신이니까 혼자서 잘난 척하고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애가 좀 수학이 그렇게 강점이 있는 건 아닌데 따라갈 수 있는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뭐 강대에서는 제일 앞반에 이제 수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 2등급을
상대하는 경험치가 제일 많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3등급까지는 보통 제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근데 이제 4등급이 넘어가면은 4등급 넘어가는 학생들은 제 수업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3등급 전국 모의고사 기준으로 3등급 이상이라고 하면은 뭐 수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지장이 없고요. 그래서 학생들 수강평으로 제가 이제 제일 자주 듣는 말이 이제 뭐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도 수학 선생님이 좀 재밌게 강의를 해주신다 하나와, 두 번째로는 선생님의 강의와 손필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풀 수 있구나를 좀 체화할 수가 있고 따라할 수 있고, 뭐 모의고사가 끝나건 어떤 컨텐츠를 풀건 간에 선생님은 어떻게 푸셨나요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좀 궁금증을 가지고 수업을 참여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3등급 이상이 되면은 수업 따라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열정과 노력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따라가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엔제랑 실무의 어떤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즌2 때 이제 엔제 통해서 좀 더 고난이도 문제를 좀 연습하게 돼 있고, 7월 이후에 이제 여름방학쯤이 이제 되면은 강K 모의고사가 나갈 건데, 제 개인 실전 모의고사도 16회분을 제작을 해서, 그래서 강K 자체가 2회분이 나가는 거고 제게 1회분이 일주일에 나가게 되면 일주일에 3개의 회차에 대한 모의고사가 이제 제공이 대개 이제 마지막 파이널 기간을 그렇게 모의고사 3회분을 주면서 유사문항도 주고 손글씨도 주고 보충 영상도 주고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섬학원에서는 주중 화요일에 수1, 2 정규반으로 수업을 개설을 해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하는 부분은 예섬학원에서는 없고요. 예섬학원에서는 공통 과목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3월 말까지 수1, 2를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난 뒤에 6월 말까지 해서 심화 문제풀이로 8주 정도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한 뒤에 마지막에 모의고사로 시즌 3를 파이널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